안녕하세요, 더올입니다. 오늘은 파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OKX 거래소에서 진행 중인 파이코인 관련 이벤트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제 레퍼럴을 통해서 OKX 거래소에 가입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한정 이벤트이고요.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OKX 거래소 앱 또는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이 더보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캠페인 센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파이코인 가져가기 이벤트를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상단에 모두 보기를 눌러보시면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KX 거래소에서 총 거래량에 따라서 파이코인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래량의 기준은 파이코인 뿐만이 아니라 OKX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든 자산의 현물 거래, 선물 거래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8일까지 총 거래량이 5만 달러에 도달하신 분들 500명은 25파이씩 수령해 가실 수 있겠고요. 10만 달러에 도달하신 분들 250명은 50파이를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 거래하신 상위 15명에게는 600파이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OKX 거래소에서 거래를 자주 하시거나 거래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파이코인 보상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으로는 파이가 OKX 거래소 상장을 한 이후로 제 레퍼럴을 통해서 OKX 거래소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OKX 거래소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도 들어와 있지만 OKX 거래소 관계자분이 직접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OKX 관련 텔레그램 링크는 게시판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현재 파이 상황은 어떤지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간의 이 온도 차이가 아주 극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표가요. 불마켓 밴드 기준이 되겠고요. 이 밴드는 지수 이동 평균선과 단순 이동 평균선을 조합을 해서 만든 지표가 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이 밴드 위에서 움직일 때는 아직 상승 추세이다. 즉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 밴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이 밴드 아래쪽을 살짝 이탈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완전히 이 밴드 아래로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트가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보면요, 이런 상승장 속에서도 이런 조종은 종종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비트는 곧바로 하락장 전환 신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상황은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 상승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불마켓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게 이 토탈3 ES가 되겠고요. 조금은 우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불마켓 밴드의 하단을 크게 이탈을 했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회복을 하려는 그런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반등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여러 구간에서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탑 10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 즉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의 종합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즉 시총이 낮을수록 차트가 불마켓 밴드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마켓 밴드 차트만으로도 지금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반등이 이어진다면 불장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고, 그 외에 알트코인들은 반등이 미약하고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지금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저도 이번 8월까지는 이번 사이클을 잘 타면서 수당을 해오다가 이번 막판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큰 손절을 감행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알트 시즌에 상승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 지난 영상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요. 파이 초보자를 위한 알트코인 시즌의 이해라는 타이틀로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 불장에서 알트코인 시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 시발점은 비트코인의
폭등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더리움이 폭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시가총액 순으로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순환매를 이어가게 된다. 보통 그 순서를 지켜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 등등 메이저 코인들을 이미 저점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왔었고, 고점 구간에 다다랐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지난 8월 부분 매도를 진행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직접 다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지수라고 해서 이 포인트가 그 당시는 약 43포인트를 찍고 있었는데요. 이 지수가 75포인트 이상으로 치솟게 되면은 시장이 과열된 신호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75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알트코인을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알트코인 지수 이 차트를 보자면요. 이미 과열 상태인 75포인트를 넘었다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75포인트를 넘었던 9월 초쯤부터 어느 정도 이 메이저 알트의 수익 실현을 해왔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당신은 완벽한 고점의 매도는 놓쳤다 하더라도 조금은 편안한 마인드로 현 상황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현재는 41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치가 다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은 이대로 알트 시즌이 끝이 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허무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고요. 또한 비트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지수인 이 토탈3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난 불장과 비교를 해보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이 저항을 뚫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알트 불장은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올해 말에 금리가 3번 연속으로 인하가 되거나 또 4분기에 여러가지 코인 관련 규제 완화가 될 수 있고 알트코인 ETF 승인 등등 굵직한 호재가 터지게 되면은 이 알트코인들이 저항을 뚫고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강조드렸듯이 한 번에 전부 매수를 하거나 한 번에 모두 매도를 하는 전략보다는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미래를 100%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한 알트코인들의 70%는 분할 매도를 이쯤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더 큰 고점을 테스팅 해볼 만한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진행하면 그때 이 30%를 매도를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까지는 저도 이번 사이클에 큰 문제 없이 대비를 하면서 순항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얻고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 솔라나, 에이다 등에서 모두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저는 시총이 좀 더 낮은 알트코인들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파이코인도 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요. 이 알트 시즌을 보았을 때 유동성은 돌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비트에서 시작된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그리고 그 자금이 다시 알트코인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당연히 이 다음이 중소형 알트코인 순환매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죠. 오히려 이 시점에서 대규모 롱청산이 터지면서 이 코인 시장 심리가 크게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역시 상당한 양의 자산을 손절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다시 이 코인 시장을 새로 좀 바라보고 있고 타이밍을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 시장에 남은 호재가 무엇인지, 악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챗 GPT나 구글링만 잠시 해봐도 양쪽 다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재나 악재들은 다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하지만 저는 이 알트코인 시즌이 지금 종료가 되고 당분간은 알트코인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 비관론보다는 호재와 긍정론에 조금 더 무게를 지금 싣고 있는 상태인데요. 알트코인 시즌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좀 더 느리게 상승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 속에서도 몇몇 알트들은 게릴라성으로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라는 관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나 알트코인 현물 ETF 좀 호재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의 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좀 2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RWA 관련, 대형 파트너십 등 작은 트리거 하나만 터진다 하더라도 자금은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게릴라성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큰 호재 덩어리를 좀 앞에 두고 이젠 당분간 알트코인 상승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코인 시장 내부 문제로만 보는 건 또 너무 단편적인 시각일 테고요. 현재 자금의 흐름 자체가 AI 테마 증시 쪽으로 너무 크게 치중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더라도 지금 대다수가 이 엔비디아나 오픈 AI를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 알트코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즉 올해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요. 코인 시장에 이번 사이클은 이상하게도 이 리테일, 개인 투자자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주식시장이 너무나 호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AI 관련 투자가 너무나 폭발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관심의 쏠림 현상이기 때문에 이 AI 쪽으로 모든 것이 쏠리고 있는 이 현상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항상 보았듯이 AI 테마가 한 차례 사이클을 마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투자자들은 다음 수익처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눈길이 향하는 곳이 바로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알트코인 시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과거에는 사이클이 그렇게 분명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시간의 문제, 인내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지 알트코인 시즌의 종료, 펀더멘탈이 사라진 상태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일부러 파이코인 이야기를 딱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파이 가격이 왜 이런지, 파이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든 책임을 코어 팀에게 돌리는 식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이 코인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알트코인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처참하게 지금 내려앉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현재 상황은 단순히 파이코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들이 파이를 포함을 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유동성 자체가 이 시장에서 크게 빠져나간 상태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 이럴 때일수록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 단기적인 공백기를 조금 더 버티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이코인 가격 약 0.2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역시 전체 알트코인 시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미 증시가 다시 열리게 되고요. 또 이달 말에는 중요한 FOMC 금리 결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알트코인들 그리고 파이코인 역시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10월을 업토브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이 이 10월에 상승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흐름, 알트 코인들의 양봉이 뜨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